자, 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방사선 감각학 네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을 보시면서 양이 약간 방대하지만 다 암기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날로그 쪽은 올해 2021년까지만 출제되고 2020년 22년부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관광학은 앞과 뒤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촬영 조건의 설정입니다. 영상을 형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액션 촬영 조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액션 영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체 시력 원자 번호, 예, 이게 오타가 나와 있네요. 번호, 밀도, 두께 등을 고려해서 인체를 적절하게 투과해서 영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촬영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예, 관전압, 관전류, 이 조사 시간, 이 세 개가 기본이죠. 그리고 이 촬영 조건을 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초점과 이 필름 간의 거리, 예, 이 포커스와 필름 간의 거리, FFT라고 하죠. 예, 이 부분도 이 촬영 조건을 설정하는데 한 역할을 하겠죠. 자, 먼저 타켓 안에 있는 그 초점을 비교하면 이 실초점과 실효 초점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음극에서 방출되는 이 열전자가 당연히 이 타켓 표적의 어떤 표면 부분에 충돌하겠죠. 예. 그때 부딪히는 부분을 실초점이라고 합니다. 실초점. 예. 그래서 이 실초점에서 발생한 액선은 이 음극과 양극축에 대해서 거의 직각으로 방사되죠.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실초점 음극에서 와서 부딪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딪히는 부분 이 실초점이라고 하고요. 자, 얼마만큼 넓게 맞냐 달라진 거죠. 그리고 수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실효 초점이라고 하죠. 실제 우리가 액선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실효 초점이죠. 그래서 양극의 어떤 각도가 12도짜리, 45도짜리 봤을 때, 예, 어떤 45도 이 경사각이 좀 넓은 것이 실효 초점도 당연히 넓겠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넓죠. 자, 이 실효 초점의 크기는 당연히 초점이 크기 때문에 이 영상의 선회도와 관련되겠죠. 예. 그래서 이 그림처럼 양극의 표적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실효 초점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액션 강도도 마찬가지죠. 양극보다는 음극 측으로 갈수록 강해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힐 이펙트라고 하죠. 예. 경사효과. T 스파인, 예. AP 촬영할 때 상부 쪽을 양극, 하부 쪽을 음극을 둔다 했죠. 예, 음극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표적의 각도가 어떤 작을수록 액션의 강도 차이는 더 심해진다 했죠. 그래서 표적이 이 20도의 각도를 가질 때가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속의 전자가 타켓에 부딪히면 이 광자가 방출되겠죠. 예, 그래서 이는 실초점에 따라서 이 각도에 따라서 각각의 이 실효 초점이 발생되는데 액선 강도는 예, 양극보다는 음극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효과적인 초점, 그래서 실효 초점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이제 관전압입니다. 관전압은 액선 조사 시에 액선 간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인데
실제 파고치로 나타내죠. 예. 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어떤 필라멘트에서 열 전자가 방출되어서 어떤 타켓에 충돌될 때 이 필라멘트에서 발생하는 양, 이것은 미리암페어라겠죠. 얼마만큼 시간을 걸어줄 것이냐, 그래서 양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타켓에 부딪히고 방출할 때 이때 인가되는 전압이 이 관전압이라 했습니다. 예. KVP. 그래서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을 파고치로 나타내는 것을 S는 관전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에, 아까 양극에 가해졌죠. 양극에 가해지기 때문에 이 X선 속의 강도나 어떤 투과력, 이 선질, 이걸 결정한다 했죠. 관전압은 강도, 힘이죠. 그래서 투과력이 결정하겠죠. 그리고 선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투과력을 말하기 때문에 많이 투과한 부분, 적게 투과한 부분. 그래서 당연히 대조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실효 원자 번호가 크거나 밀도가 높은 뼈 같은 경우 등. 그래서 투과력이 필요한 부위의 X선 강도를 결정하는 게 관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저관전압과 높은 대조도, 하이 콘트라스트,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저관전압은 어떤 유방 촬영이나 아니면 증감지를 사용하지 않는 논 스크린 촬영 시에 어떤 대조도를 증가시키고 이 선회도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높은 해상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촬영 거리는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저간절함에서는 흑백의 농도를 단순화시켜서 미세한 농도 영역의 어떤 관찰을 어렵게 하는 이 숏 스케일 콘트라스트입니다. 즉 관영도가 좁다.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흰색과 검정의 차이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하이 콘트라스트죠. 대조도 차이가 높은 거죠. 회색조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스케일도 짧고요. 자, 반대로 이런 고관절압을 촬영할 때는 대조도가 낮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보다시피 흰색과 검정색이 있지만 중간에 회색빛이 비치기 때문에 대조도 차이는 좀 떨어지죠. 하지만 영역은 넓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용도는 즉 넓어진다는 소리죠. 그걸 농스케일 콘트라스트 하죠. 예, 농스케일 콘트라스트. 하지만 이 차이가 떨어진다는 것은 콘트라스트는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관전압은 이런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의 흡수차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산란성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고관절함은 당연히 산란성이 많이 발생하니까 선회도가 떨어지겠죠. 예. 하지만 이런 서로 겹치는 장기나 어떤 조직 등에 대해서 관찰이 가능한 농스케일 콘트라스트 하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장과 투과율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자, X는 강도와 어떤 투과력을 결정짓는 어떤 관절함을 이용한 조사 조건 어떤 설정에는 X선의 감약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건데, 자, 고X선의 에너지는 당연히 파장이 짧겠죠. 초음파하고 반대라겠죠. 초음파는 파장이 깁니다. 그리고 X선에서 저X 에너지는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어떤 숏스케일 콘트라스트와 롱스케일 콘트라스트 중에서 어떤 것이 화질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촬영 환경이나 어떤 피사체의 밀도 차이를 고려해서 어떤 감약률을 고려해서 조사 조건을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X선 감약 자체는 이 거리의 역자승 법칙에 비례해서 X선의 강도가 감소됩니다. 당연히 피사체의 밀도나 실효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투과율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리고 X선의 파장이 짧은 고간전압일수록 투과율은 당연히 커지겠죠. 자, 다음은 간전류와 조사 시간입니다.
전체 X설량의 강도는 관전류 양에 의해 좌우된다. 이건 전체 설량을 말한다. 설량을 X선의 강도가 아니라 설량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관전류 미리암페어 곱하기 세크죠. 그래서 이 X선 영상의 농도는 어떤 사용하는 관전류 양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겠습니다. 양이 많을수록 농도는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본다고 하면 이 관전류와 조사 시간은 각각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엑셀의 강도는 관전류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합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관전류 본다면 따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관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이 전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치 미리암페어 표시하죠. 그래서 이 관전류를 표시한다면 이 산속의 양과 초점의 크기에 좌우합니다. 초점의 크기를 임의대로 조절할 수도 없지만 이 관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초점의 크기를 임의적으로, 물리적인 아니죠. 화학적도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어떤 기능,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전류를 양을 크게 할 거냐, 뭐 400mA 이렇게 있을 거고요, 뭐 100mA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400mA 벌써 4배 크잖아요. 그러면 봐도 이만한 것이 날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만한 거 날아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만한 크기를 얼마큼 계속 보내줄 것이냐가, 아니면 이 100mA에서 이만한 크기를 어떻게 계속 보내줄 것이냐, 이게 세크죠. 이제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 관전류가 흐르는 시간으로 조정한 거죠. 그래서 X선 발생량에 대해서 이 조사 시간은 당연히 비례 관계가 있고요. 이 화질에 대한 선회도를 관전류와 함께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전압은 어떤 대조도, 그리고 관전류에서는 어떤 화질에 대한 선회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전류에서는 X선과 초점의 크기는 어떤 소전류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저전압, 관전압이 낮고 전류가 큰 대전류에서는 이 전자 간의 어떤 쿨롱 청력의 반발로 인해서 초점이 커지는 경향에 따라서, 또는 초점의 크기를 관전류로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틀려진 점도 있긴 있죠. 그리고 조사 시간은 항상 관전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관전류 양이 커지면 당연히 조사 시간은 짧아지고, 관전류 양이 작아지면 이런 조사 시간을 길게 하기 때문에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사체의 크기가 크다 하면 당연히 관전류를 좀 크게 합니다. 대신 세크가 짧아지겠죠. 하지만 피사체가 어떤 작은 부위라면 관전류를 작게 하고 조사 시간을 조절하겠죠. 아무래도 피사체가 두꺼워지면 조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관전류 양을 좀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전류와 세크를 합한, 즉 곱한 수치죠. 이 관전류와 조사 시간의 곱을 이 매스라고 하죠. 매스. 그래서 어떤 같은 관전압에 같은 매스일 때는 어떤 농도에 관여하는 조사 시간에 따라서 어떤 관전류 양이 작아지고 또는 커지기 때문에 화질의 농도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관전류의 양이 무조건 작다고 또는 크다고 해서 화질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피사체의 밀도와 어떤 실효 온자 번호의 높고 낮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전류와 조사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 화질을 만들어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관전류와 조사 시간의 곱을 매스라 하고, 이 조사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미리암페어에 따라서 영상의 농도가 어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피사체의 밀도나 실효 온자 번호의 어떤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어떤 상반 법칙에 의해서 노출량이 강도와 노출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과정보다는 어떤 피사체의 밀도나 시료 온자 번호가 낮은 경우에는 미리암페어 양을 작게 하고, 또 반대로 밀도나 시료 온자 번호가 높은 경우에는 미리암페어 양을 높게 설정하고 그에 맞는 노출 시간을 선택해서 상반 법칙 불계를 이용하여 좋은 화질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초점과 필름 간의 거리죠. 예, FFD. 당연히 이 초점 필름 간 거리는 X는 강도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초점 필름 간 거리를 줄이면 당연히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두꺼운 부위에서는 어떤 초점 필름과 거리를 줄이면 반대로 이런 강도는 커질지 모르지만 기하학적 불선회들을 어떤 증가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강도는 어떤 초점과 필름으로부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 감소한다는 이 거리 역자승의 법칙에 염두를 두고요. 촬영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엑셀 강도는 면적에 반비례하여 감약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면서 약간 어려운 촬영 조건 설정하는 간전압, 간전류, 세크, 그리고 이 초점과 필름 간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좀 내용은 좀 많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엑센 선지를 강도를 투과력을 결정하는 것은 간전압이다. 그리고 선량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미리암페다. 얼마만큼 많은 양을 할 것인가는 세크죠. 조사 시간은 곧 농도를 표시할 수 있고, 반대로 이 거리 역자승의 법칙을 이용한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위에 있는 초점과 아래에 있는 필름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FFT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